자,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건요. 지게가 언어를 이해하는 방식을 아예 완전히 뒤바꿔 놓은 2014년의 한 논문입니다. 바로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인데요. 이 아이디어 하나가 어떻게 지금 우리가 아는 AI 시대를 열었는지 지금부터 한번 따라가 보시죠. 완벽한 번역의 비밀이 문장을 거꾸로 읽는 거였다니 좀 황당하게 들리시죠?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근데요, 바로 이 상식을 뒤엎는 아이디어가 모든 걸 바꿔놨습니다. 도대체 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걸까요? 자, 이 놀라운 혁신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서 2014년에 AI가 어떤 문제에 부딪혔는지부터 알아봐야 합니다. 그게 뭐였냐면 바로 가변 길이 문제라는 거였어요. 그때 당시 딥러닝, 그러니까 심층 신경망은 정말 강력했거든요. 근데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어요. 모든 입력 데이터의 크기가 똑같아야만 한다는 거였죠. 인간의 언어처럼 길이가 막 뒤죽박죽인 데이터 앞에서는 말 그대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당시 AI한테 데이터 처리라는 건 딱 정해진 크기의 상자에 물건을 넣는 거랑 비슷했어요. 예를 들어 사진 같은 건 뭐 256 곱하기 256 픽셀 이렇게 크기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 상자에 쏙 들어가죠. 근데 문장은요. 어떤 건 단어가 3개, 어떤 건 9개, 길이를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AI 입장에서는 이 들쭉날쭉한 정보를 담을 만한 상자가 아예 없었던 셈입니다. 자, 이렇게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하려고 연구자들이 정말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내놓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경망 하나가 아니라 2개를 한 팀으로 묶어서 쓰는 거예요. 바로 인코더, 디코더라는 해결책이었죠. 이 구조 정말 비유가 기가 막힌데요. 마치 아주 노련한 동시통역사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통역사가 어때요? 한 단어 듣고 바로 뱉어내지 않잖아요. 일단 문장 전체를 쭉 듣고 그 핵심 의미를 머릿속에서 완전히 이해하고 소화하죠. 그런 다음에 그 의미를 기반으로 해서 다른 언어로 완전히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똑같아요. 작동 방식은 이렇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첫 번째, 인코더라는 네트워크가 입력 문장을 단어 하나하나 꼼꼼하게 읽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문장 전체의 핵심 의미를 단 하나의 고정된 크기의 숫자 덩어리, 즉 벡터로 꽉 압축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디코더라는 녀석이 이 압축된 의미 덩어리를 받아서 번역된 문장을 단어 하나씩 착착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읽고 압축하고 다시 쓴다. 이겁니다. 네, 바로 이 압축된 정보 덩어리가 그 유명한 생각 벡터, thought 벡터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개념이에요. 영어냐 프랑스어냐 하는 언어의 껍데기는 다 벗어던지고 문장이 가진 순수한 의미, 그 자체만 남긴 결정체라고 할 수 있죠. 이 의미 덩어리가 있으니까 드디어 기계가 언어의 장벽을 넘어설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이제부터가 이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전체 시스템의 성능을 정말 말도 안 되게 끌어올린 아주 기상천외하면서도 놀랍도록 간단한 비결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코더, 디코더 모델이 가능성은 충분히 보여줬어요. 근데 아직 완벽하다고 하긴 좀 부족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연구자들이 실험을 하다가 정말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아주 간단한 방법 하나로 이 모델의 잠재력을 완전히 폭파시켜버립니다. 논문에 실제로 이렇게 쓰여 있어요. 입력 문장의 단어 순서를 뒤집는 것이 매우 가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정말 이게 다예요. 너무 단순하지 않나요? 그런데 이 간단한 발상의 전환이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방법은요, 정말 놀랄 만큼 간단해요. 더 캣, 셋을 번역해야 한다면 이걸 그대로 넣는 게 아니라 셋, 캣, 더 이렇게 단어 순서를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서 AI한테 주는 겁니다. 번역해야 할 목표 문장은 그대로 두고요. 아니, 대체 왜 이런 이상한 짓이 효과가 있었을까요? 핵심은 거리에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래 방식대로라면 더라는 단어와 그 번역 결과인 로는 정보 처리 과정상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요. 시작과 시작이 제일 먼 거죠. 그런데 입력을 뒤집으니까 어때요? sat, cat, the의 마지막 단어인 the와
번역 결과 le chat c'est assis,의 첫 단어 le가 바로 옆에 딱 붙게 되죠. 덕분에 AI가 이 단어랑 저 단어가 관련이 있구나 하고 훨씬 쉽게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는 일종의 치트키를 얻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이 이상한 비결까지 적용한 새로운 모델, 과연 당시 최고 시스템들과의 대결에서 어떤 결과를 보여줬을까요?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 당시 기계 번역의 왕은요, 수많은 통계와 규칙에 기반한 구문 기반 번역, 즉 SMT 시스템이었어요. 아주 오랫동안 왕좌를 지키고 있었죠. 그런데 이 문장을 뒤집는 트릭을 쓴 LSTM 모델 5개를 합친 앙상블이 드디어 마침내 그 챔피언을 꺾은 겁니다. 이건 그냥 점수 몇 점 더 딴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인간이 만든 복잡한 규칙이 아니라 데이터만 보고 스스로 학습한 순수 신경망 방식이 처음으로 번역 분야의 정점에 오른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었던 거죠. 바로 이 숫자, 34.81. 이 숫자가 바로 기계 번역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패러다임이 완전히 뒤바뀌는 그 순간을 지금 보고 계신 겁니다. 하지만 이 논문의 진짜 위대함은요, 단순히 번역 점수를 좀 높였다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유산을 남겼거든요. 이 모델은 단순히 단어와 단어를 1대1로 맞바꾸는 기계가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라 문장 전체가 가진 의미 그 자체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법을 학습했다는 게 핵심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모델은 존이 메리를 존경한다랑 메리가 존을 존경한다가 완전히 다른 뜻이라는 걸 알았어요. 또 내가 그녀에게 카드를 줬다랑 그녀는 나에게 카드를 받았다가 표현은 다르더라도 결국 같은 의미라는 것도 이해했죠. 기계가 드디어 언어의 뉘앙스라는 걸 파악하기 시작한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이렇게 문장의 의미를 하나의 벡터로 압축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쓰는 챗봇이나 검색 엔진 같은 수많은 AI 도구들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됐습니다. 모든 게 사실상 여기서 시작된 셈이죠. 그러니까 2014년의 이 논문은요, 단순히 번역이라는 하나의 문제를 푼 게 아닙니다. 기계도 의미를 학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증명하면서 AI의 다음 시대를 여는 문을 활짝 열어젖힌 거죠. 자, 그렇다면 기계가 문장의 의미를 학습할 수 있다면 그 다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아마 지금도 그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여정 위에 있는지도 모릅니다.